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 수학 예찬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와 수학을 구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철학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책이죠. 자, 두 번째로는 철학과 수학 챕터 2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역사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부분인데요. 질 아엘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했었고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이분께서 답변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답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질문들이 상당히 재미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라서 그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철학과 수학 사이의 관련성들을 보다 엄밀하게 탐구했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방금 이 둘이 오래된 커플임을 상기시키셨지요. 플라톤은 이미 자신의 아카데미아 입구 상단에 기하학을 모른다면 누구라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써놓았죠.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플라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만큼 지금 철학하는데 수학의 기반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네요. 질문이 역사적으로 볼 때 수학이 당연히 철학에 앞서 탄생했겠지요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고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수학이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좀 앞서간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좀 더 이것을 이 수학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인문, 과학 이런 데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좀 철학이 좀 더 풍부해지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분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또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 이후로 고전 철학자들이 언제나 수학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수학이 정말로 그들의 사유체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학이라는 부분이 좀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정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체계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기서도 이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수학이 철학에 대해서 모종의 우선권을 가진다고 지적하시는 건가요? 자, 수학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체계화됐고 이렇게 초석이 이루어져서 철학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는가요? 여러분들 볼 때는 별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질문이 여기서 왔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하지만 오늘날 인도에서 발전한 수학이나 프랑스에서 발전한 수학이나 중국에서 발전한 수학이 동일한가요? 정말로 수학은 문화나 언어의 특수성의 영향을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상기하신 경탄할 만한 보편성을 확립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해놨습니다. 그 수학이 지금 현재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만국 공통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로는 다른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뭐 영어, 뭐 한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달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성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는지, 왜 그렇게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 거예요. 질문자가. 그럼에도 오늘날 수학과 철학 사이의 대화가 혹은 선생님이 상기하신 바로 그 존경이 이중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그 철학자들이 수학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만, 대칭적으로 많은 수의 과학자들, 곧 고등한 물리학자나 수학자들도 자기 학문을 연구하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수학이나 과학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그 보편성이나 그 고유한 진리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아도 좋다고 정당화하는 일종의 실정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세태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수학과 철학 사이에는 좀 많이 지금은 단절이 되어 있고, 철학자는 철학자분들 나름대로의 연구 방향과 수학자들, 과학자들, 또 기술자들은 그 나름대로의 본인들의 관점에서 연구를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것이 그런데, 특히 여기서 하나 좀 잡아야 될 과학 연구를 할 때, 그 보편적인 어떤, 자기만의 진리를 가져가면서, 보편성이나 고유한 진리에 대해서 자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냉철하게 한번 비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어떤 질문이 또 나와 있느냐면, 그러니까 철학과 수학이 서로 멀어진다면 그건 철학자들 탓이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런 대답을 나누면서 이분 수학자들의 어떤 잘못은 아니다라고 무슨 이야기가 좀 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제가 좀 이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타협은 수학과 철학 사이의 이러한 분리는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한 수학에 관해서 한 가지 예를 갖다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또 하나 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자, 이 책을 제가 틈틈이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읽어보든지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읽어보든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읽어보곤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제가 딱히 명료하게 뭐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연이가 지금 대답하는 그 형태를 보면 좀 어떻게 말씀해야 될까요? 좀 산파적으로 뭐가 이것저것을 이렇게 탁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니까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정통한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전문가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지금 현재 요 시점에서 아마 이 책을 편찬한 그 시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어떤 수학과 그 철학에 대한 그 어떤 관계를 설명하고자 본인은 이게 담대하게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읽다 보면 뭐가 이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적 맥락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운 생각들로 산파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명료하게 수학과 철학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수학보다 수학이 근본 뿌리였고 그럼 철학이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아니면 동반자적 관계로서 간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논리적인 어떤 상호 그 관계라든지 또는 그 고정적인 어떤 연구를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분의 나름대로의 어떤 좀 총체적인 어떤 지금까지 생각들을 이렇게 그 본인이 설명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읽으면서 어떤 것은 이거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할까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읽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3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한번 챕터 3를 한번 뭐가 나와 있는지는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수학은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한번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